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까지 UCS를 했고요. 오늘은 서페이스 명령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명령은 서프탭 1, 그 다음에 룰서프, 그리고 탭서프 이렇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두 개의 곡선이 있죠. 두 개의 곡선. 얘를 좀 스케일을 줄여볼까요? 지금 보시면 서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호가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면 처리를 해야 된다 라고 하신다면 면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배운 걸로는. 그렇죠. 지금 배운 걸로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이냐면 CAD 명령어 중에 룰서프라는 게 있습니다. 룰서프. 얘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1대 1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객체일 때 다른 객체 1. 그러면 두 개 객체 사이에 면을 형성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적용 방법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대 1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뭐 1대 3이 됐건 1대 4가 됐건 1대 1만 만들어 주시면 모델링이 바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룰서프라고 명령을 주시면요. 기본적으로 밑에 커맨드 창에 보시면 first defining curve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커브를 선택을 해라.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 물어보죠. 세컨드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거의 면이 이렇게 직각에 가깝죠. 그렇죠? 이건 왜 그러냐면 CAD가 처음에 구동이 되면 이 서프탭 1 값이 기본 디폴트가 6개로 구동이 됩니다. 기본이. 해서 이 면의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어떻게 보일까요? 좀 더 부드럽게 보이겠죠? 그래서 모델링을 하기 전에 서프탭 1의 값을 조정을 좀 하셔야 돼요. 서프탭 1 하시면 자 6개라고 들어가 있죠? 자 얘를 32개로 바꿀게요. 자 그리고 다시 룰서프를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운 형태로 면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룰서프 같은 경우에는 1대 1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 이렇게 곡면 부분에 아주 간단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객체가 1대 다수가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자 예를 들어서 라인 하나에 아크가 이렇게 있고요. 다시 뭐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크가 뭐 이런 형태로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얘는 높이 값을 줄게요. 얘는 높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객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얘랑 하나로 연결을 해야 되는 면을 형성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룰서프를 작성을 하게 되면요. 룰서프 작성을 하게 되면 하나 대 하나 이게 안 되죠. 면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얘는 밑에 있는 얘를 P 에디트를 이용해서 조인 기능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하나로만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룰서프를 적용을 합니다. 1대 1.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면 처리 부분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참 활용도가 많습니다. 룰서프 같은 경우에는. 단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모델링 종류에 따라서 이 서프탭 1의 값을 조정을 해 가시면서 모델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이 값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명령을 적용을 시키시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얘도 한 가지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제가 바닥에서 한번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룰서프 합니다. 자, 선택 들어갔죠? 자, 반대로 선택 꼬이죠, 면이. 자, 요걸 주의를 하셔야 돼요. 룰서프를 항상 적용을 하실 경우에는 선택을 하실 때 항상 한 방향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한 방향으로. 즉
상단 객체에서 위에 있는 객체에서 오른쪽을 선택을 하셨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객체에서도 오른쪽을 선택을 해주셔야지만 동일하게 면이 형성이 됩니다. 항상 요거를 주의를 하셔서 작업을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루서프 같은 경우에는 도도 말고 돌도 말고 항상 1대1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제가 모델링을 몇 개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일단 라인을 이용해서 제가 뭐 대충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뭐 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얘는 스케일을 좀 키울게요. 1.2 정도 키웠고요. 그 다음에 UCS에서 Z6를 이용해서요, 이쪽 면에 이렇게 홀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홀을 두 개의 홀을. 그래서 아크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넘어야 되겠죠? 자, 아크.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홀을 그렸죠? 자, 지금 보이시죠? 홀 그려진 거. 자, 얘를 룰서프 이용해서 선택하면 이런 형태의 웨버가 나왔죠? 자, 얘를 미러 하겠습니다. 미러를 이용해서 자, 그리게 되면 이런 형태의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얘는 그냥 원을 두 개를 그려서 한꺼번에 푸시셔도 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 부분을 만약에 막아야 될 경우도 있겠죠. 이 부분을, 여기 뚜껑을 막아야 될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레이어를 항상 만들어 주셔야 돼요. 레이어 들어가셔서 페이스라는 레이어는 색깔을 빨간 노란색으로 놔두고요. 얘는 지금 숨겨 놓을게요. 이렇게. 자, 해서 얘를 선택을 해서 이미 그려져 있기 때문에 얘도 레이어를 변경을 합니다. 얘는 페이스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인데 안 꺼지네요. 잠깐만요. 자, 레이어에서 얘 다시 켜주고, 자, 얘는 페이스가 맞는데 안 바뀔 경우에는 제가 뭐 강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UCS가 안 맞는다. 자, 마이너스 체인지 해서요. 레이어는 얘는 페이스. 자, 바뀌었죠? 그 다음에 페이스는 그냥 꺼버릴게요. 자, 안 보이죠?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다시 룰서프 선택 다 되셨으면 숨겨놨던 애를 다시 불러들이시면 되겠죠. 그리고 와이어프레임 상태가 아니라 컨셉철 이런 상태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서페이스 가장 기본적인 명령들 같은 경우에는 그 UCS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이거 모델링을 하실 때 이런 뼈대 같은 경우에는 UCS를 사용을 해서 모델링을 하시는 게 맞지만 그러니까 명령이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UCS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좀 더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가운데 보조 라인 하나 그리고요. 제가 그냥 모양을 만들게요. 원래는 교재대로 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해서요. UCS를 좀 맞추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Z6로 그 다음에 P라인으로 여기를 연결을 하는 한 개의 라인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얘는 한 개의 객체로 되어 있죠. 자, 룰서프. 그래서 1대1 선택이 됐죠.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쵸, 숨긴다 그랬죠. 레이어가 적용이 안 되네요. 참 희한하네요 오늘. 자, 마이너스 체인지 UCS가 아마 바뀌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자, 체인지에서 레이어를 페이스 레이어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숨겨놓습니다. 다른 거 선택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숨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룰서프. 1대 1 됐죠? 됐으면 숨겨놨던 얘를 이렇게 불러드리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모델링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UCS 다시 월드로 됐죠? 자, 얘를 히든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히든 보게 되면 좀 면이 많이 깨지네요. 자, 그러면 컨셉추얼 형태로 보게 되면 이런 형태의 모델링을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룰서프 같은 경우에는 1대 1 요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라고 머릿속에 항상 생각을 해 두시면 되세요. 잘 쓰지는 않지만 UCS를 가장 효과적으로 빠르게 쓰면서 가장 빠르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이어서 탭서프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